자, 5번 지적 측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우리 지적 측량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토지 표시 사항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재.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좌표가 있다, 좌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6가지 사항을 토지의 표시사항이라 하는데, 이런 표시사항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3개로 딱 나눠보면 이거는 측량과 아무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면적은 대장에다가 경계는 도면에다가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 뭐하기 위해서 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은 이렇게 뭐예요? 지적 공부에 뭐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측량에 대해서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측량 뭐라고? 측량 대상이 뭐예요? 대상 아닌 게 뭐냐라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아닌 게 뭐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 아닌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작년에 나왔지만 작년에는 연속 지속도라고 측량과 관련 없이 자, 이 지속도 임야도에 자, 대비해서 이제 하는 측량이 있는데 뭐 그것은 용어적인 얘기니까 또 안 나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라고? 합병 뭐예요? 지목 변경 있죠? 지목 변경. 자, 이 가장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답이니까 자, 일단 이해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맨 아래 측량 대상이 아닌 거 합병 공부의 제작성은 지금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자, 합병 지목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목이 바뀌는 거하고 지번 변경이하고 또 합병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거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 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박스 안에 이제 지적 측량이 아닌 거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측량 수로 조세 및 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그러면 그 타이틀을 봤을 때 기본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 정보를 제공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거니까 기본 측량하고 지적 측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공측량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지방자치가 자, 그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뭐예요? 그 지적 측량과 관련 없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뭐 하여튼 기본 측량과 공공 측량은 뭐예요? 수로 일반 측량은 지적 측량과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이해해 두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작년 시험 문제 측량 대상이 아닌 것에서 연속 지적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연속 지적도 하는 것은 측량을 하지 않냐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해서 그 도면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이기 때문에 측량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연속 지적도가 이제 우리가 지문에 나옴으로써 자, 새로 이제 법을 개정해서 나옴으로써 용어가 나옴으로써 그걸 한번 답을 한번 내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측량을 구분했어요. 지적 측량을 구분했는데 이 구분은 뭐예요? 뭐하고 기초 측량하고 뭐로 나눠 이거 세부 측량으로 나눈다 보시면 돼요. 세부 측량으로. 자, 그러면 이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죠. 자, 어디 자, 이 38도선이 만약에 있으면 125도, 127도, 129도라고 하는 가상 원점이 있고 이 원점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자, 이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그럼 이 뭐예요? 위성과 경선이 만나는 점에 뭘 설치한다고?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준점. 자, 이 기준점을 설치한다는. 그럼 이 기준점을 설치하면 이 세부 측량은 자,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한 기준점. 예컨대 우리가 만약에 산에 같은 데 가면 이 화강암이란 돌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모양을 뭐 해놨어요, 이거. 설치해 놓은 기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돌로 만들면 안 되니까 자, 어디에 이 녹슬지 말라고 철하고 구리하고 섞은 주석 모양으로 전기 가스 이렇게 모양이 원판 모양 있죠? 이런 모양으로 해갖고 자, 이렇게 지적 도근점이라고 도근점 해갖고 뭐 서울특별시 뭐 강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게 되면 뭐에 의해서 세부 측량이라는 것은 서부가 아니라 세부 측량이라는 것은 자,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자, 지적도 임야도 도면을 작성한다든가 필지마다 자, 분할 측량한다든가 이게 다 세부 측량. 자, 그래서 일단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을 참고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 측량에 대한 절차에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하고 싶은 사람은 자, 측량을 의뢰해요, 의뢰. 누구한테? 지적. 측량 측량 수행자한테 수행자한테. 자, 이 수행자한테 뭐 한다는 게 의뢰를 한다는 의뢰. 자, 측량해달라고 의뢰하죠? 자, 그러면 의뢰를 하게 되면 자, 의뢰받은 수행자는 수행자는 이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이렇게 지적 측량 이 수행 계획서 있죠? 이 수행 계획서를 이 계획서를
수행객 쓰죠. 이 수행서를 즉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날까지. 자, 그 다음 날까지 어디에? 지적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이 소관청에 제출한다니 그 다음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자, 그 다음 날이 즉시로는 안 되든가. 이 지적 소관청에 물론 이제 뭐예요? 삼각식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인데 일단 원칙은 뭐예요? 소관청이니까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든가. 뭐 그게 틀린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자, 의뢰는 뭐예요? 수행자한테 하고 절대 소관청에 의뢰한다 그러면 틀려요. 수행자한테 하고 수행자는 뭐예요? 그 다음 날까지 자, 어디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 쌍가리 2번 보시면 자, 줄 치세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 신청을 받을 때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수행 계획서를 어디까지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뭐한다? 제출한다 써 있죠? 그거 잘 보자니까. 자, 그다음에 측량에 대한 실시 나오는데 자, 뭐예요? 자, 기간 얘기입니다. 기간이다. 자, 그러면 자, 기간 얘기인데 자, 우리가 또 보통 얘기하게 되면 측량 기간은 뭐예요? 측량 기간. 이 측량 기간은 자, 며칠 한다는 게 5일 합니다. 5일이다 기간. 근데 검사 기간이죠. 검사 기간이에요. 이 검사 기간은 검사가 4자니까 요 4자죠. 여기 4일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4니까 4일이다. 자, 그래서 여기 5일이고 뭐예요? 4일이고.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도 이게 중요해요. 실시가 중요하니까 그거 그 별표 두시고 그 기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매년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어느 지역에 예컨대 만약에 그 신림동이라고 하는 자, 관악구 신림동이라는 이 지역에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자, 무엇을 만약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기준점이 없어서 설치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 기준점은 뭐예요? 몇 개까지가 15개 뭐예요? 이하까지가 며칠이고 4일이고 15개를 초과하는 뭐예요? 하나, 둘, 셋, 4개까지가 뭐예요? 4개까지가 며칠을 1일을 가산한다. 1일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16개인데 16개는 뭐예요? 15개까지 며칠이니까 4일이니까. 자, 하나, 둘, 셋, 4개. 4개까지 초과할 때마다 1이니까. 4개까지 16개죠. 그러니까 1이니까 이게 5일이죠. 5일. 이렇게 따집니다. 만약에 몇 개라면 20 만약에 8개라면 15개 이하까지가 뭐예요? 이하까지가 4일이니까 초과는 몇 개마다 4개 플러스 4개 플러스 4개니까 하루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자, 이게 뭐예요? 4, 3, 10이죠? 15개, 12, 20개. 여기 하나 더 있어야죠? 이게 뭐예요? 플러스니까 4, 5, 6, 7, 8. 이게 8이다, 8일. 이게 8이잖아. 8일입니다, 8일. 자, 그래서 28개면 뭐예요? 8일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측량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검사할 때 기준점이 15개 이하일 때는 4일을 15개를 초과하는 뭐예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4개마다 1일씩 가산한다 써 있죠? 자, 그다음에 자, 거기 자, 이런 동그라미 4번의 사방에 불구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할 때 있죠? 기간에 따르되 자, 이런 식으로 이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를 했다니.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합의를 해서 정했다니. 합의를 했다. 합의. 그러면 합의를 하게 되면 만약 합의해서 12일로 뭐예요? 정하자 이렇게 했으면 자, 곱하기 몇 분의 몇? 4분의 뭐예요? 4분의 1하고 4분의 3인데 이 4분의 3이 뭐예요? 측량 기간입니다. 그래서 4, 30이니까 이 9일이 뭐라고 이거 9일이 측량 기간이고. 자, 그다음에 4, 이게 뭐예요? 4, 32에서 며칠이 이 3일이 뭐가 돼? 이거 3일이. 이게 검사 기간입니다. 검사 기간.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측량 기간에 대한 사항 이건 이제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측량 기간 좀 받으시고 기간 좀 꼭 좀 받으시고 하여튼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한다. 꼭 이해해 두시고 절대 지적 소관청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한다. 자, 기간은 측량 기간은 뭐예요?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다. 그 다음에 15개 이하까지가 4일이고 초과는 4개까지 1일을 가산한다. 합의를 정해갖고 뭐예요? 합의를 정해갖고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이게 나오죠 지금. 합의 정했을 때 4분의 3이 자 그게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다. 그렇게 좀 받으자니까.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쌍가루 4번에 지적 측량 기준점 측량의 자 그 절차 나오죠? 절차 나오는데 거기 이제 말 그대로 뭐예요? 이런 기준점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답사간 다음에 선점은 미리 찍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조표는 뭐예요? 그 세울 곳에 막대기 꽂아놓고 빨간 깃발 세우는 거. 그게 조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측 및 계산 성과를 따른다 하고. 검사 중요하다, 검사. 여러분, 측량 성과의 검사가 중요한데. 그거 좀 별표해 두시고. 자, 1번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할 때는 측량부 결과도 면적 측량부 등 성과에 대한 자료를 자, 어디에? 소관청에 제출해서 이제 검사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가로 안에 그런 말 써 있죠? 자, 그거 줄치지 않는 게 뭐라고? 지적 삼각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자, 시도지사, 대도지사한테 성과를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 검사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검사에 대해서 있죠?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측량 성과에 대한 뭐에 대한 측량 성과에 대한 뭐예요? 성과에 대한 검사 얘기다. 자, 그러면 자,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뭐예요? 측량을 맡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어디에다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지금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자, 대장에 등록해야 되는데 면적을 자, 수행자가 와서 측량했는데 뭐예요? 자, 930만 나왔어요. 근데 갑이 요구합니다. 야, 930이 뭐냐? 막걸리 한잔 받아주면서 뭐를 하자고 이거 초루를 하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 수행자가 뭐 한 거에 대해서 측량한 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검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검사는 일반적으로 성과에 대한 검사는 누구한테 소관청에 검사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자, 뭐라고? 지적 삼각 측량과 이렇게 지적 삼각 뭐예요? 삼각 측량과 지적 삼각 측량. 그다음에 자, 및 뭐예요? 지적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 있죠?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적 확정 측량에 대한 이거에 대한 뭐예요? 측량에 대한 이 성과 있죠? 성과. 이 성과는 누구한테 특히 시 도지사 자, 또는 뭐예요? 도시 뭐예요? 시장한테 뭐 하라는 게 시장한테 검사받으라. 근데 자, 물론 이제 뭐예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뭐예요? 면적 규모 이상의 확정 측량은 뭐예요? 면적 규모 이상.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마디로 이제 시도지와 대도시 승인 요 사람한테 승인 받는 것은 자, 누가 정한다고? 국장 있죠? 이 국장이 뭐예요? 국장이 뭐하는 이 국토장관이 고시하는 자, 면적 규모 이상입니다. 면적 규모 이상의 자, 규상의 지적 확정 측량만 누구 시도지사, 대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그 미만일 때는 그냥 소관청에 검사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도 일단 머릿속에 자, 외웁니다. 뭐라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 삼각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 있죠? 자, 확정 측량은 자, 사막도 뭐예요? 사막도 이렇게 시도지사한테 검사받는데 사막도 이상이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막도 이상 이렇게 외우셔갖고 뭐라고? 삼각 측량과 확정 측량은 뭐예요? 시도지사한테 검사받는데 그때는 뭐예요? 면적금 이상이다. 그래서 사막도 이상. 그럼 사막도 하면 자, 우리가 그 목포에 내리면 거기 목포역에 내리면 뭐예요? 역에 옆에 보게 되면 그 목포의 이난영 씨 목포의 눈물 뭐 이런 게 써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목포의 대표적인 노래가 목포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사막도 파도 깊이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목포 앞바다에 사막도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다리를 놨지만 그것도 이제 옛날에 섬이었어요. 그래서 사막도 뭐예요? 자, 사막도 외우면서 사막도 이상. 삼각 측량과 확정 측량은 시도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자니.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2번 중요하다. 2번 꼭 줄쳐놓고 거기다 별표 놓자니. 잘 나와 시험 문제. 뭐라 하는데 자, 다만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 측량으로서 경계보건 측량과 확정 측량은 검사받지 않는다. 써 있죠? 그러니까 자, 경계보건 측량 어디에?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를 뭐예요? 좌표를 검사한다는 얘기지. 어디 위에서 이렇게 뭐예요? 지표면상 위에 이 지표면상 위에 갑의 땅하고 을의 땅하고 서로 다툼이 있는 거 있죠? 경계보건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은 어디 위에? 토지 위에 건물에 뭐예요? 건물에 이 바닥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뭐예요? 경계 면적 좌표가 아니니까 굳이 검사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자, 이런 경계 뭐예요? 보건 측량과 자, 이렇게 경계 보건 측량과 그다음에 뭐예요? 자, 지적 현황 측량 있죠? 이런 지적 현황 측량은 무슨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검사받지 않는다. 그래서 외우자는 얘기예요. 뭐라고? 복현이는 검사하나? 이게 복자하고 현자화 해갖고 복현이는 검사하나?
자,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학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자, 삼학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삼학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자, 올해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꼭 시험 문제 이번에 또 법이 개정돼 갖고 자, 요게 이상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꼭 시험 문제 나오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받아야 돼요. 삼학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올해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그랬어요. 자,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측량에 대한 설명 좀 뭐한 것은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 지적 측량은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일필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 측량, 전자평판, 경위, 전파기, 광파기, 사진, 위성 측량 등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은 측량이니까 뭐예요? 측량이니까 우리 지적 측량에서 쓰는 뭐예요? 측량 방법은 이게 측량이니까 7가지. 그래서 시험 보면 또는 비슷 생각하지 마시고 자, 평판 하나, 전자평판 둘, 경위 셋, 넷, 전파기 다섯, 광파기 여섯, 일곱에 자, 7가지 이외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위성 측량까지만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2번 수행자가 측량을 해봐야 할 때는 기간, 일자, 수행계획서를 적은 수행계획자 그 측량 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시도지사에 제출한다는 소리인데 방금 어디? 시도지사예요? 소관청이에요?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한다. 소관청이죠? 이제 그게 답이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 지적에 관한 법은 자, 뭐예요? 그 응용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법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암기한 대로 보고서 딱딱 찍어야 되니까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기간은 뭐예요?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뭐예요? 4일이고. 그 다음에, 자, 4번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축적 변경. 당연히 측량해야 되겠죠? 왜? 합병하고 뭐예요? 지목 변경만 측량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5번, 거기에 이런 기준점을 만들 때, 자, 그 뭐하고 준비하고 답사 가서 그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성과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거 나오죠? 그래서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가 뭐 있어요? 뭐 현 2번 현황 측량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기준점에 대한 설치, 표시와 관리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런 기준점을 자, 이 전국 방광국고 자, 어디를 중심으로 38도선과 125도, 127도, 129도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뭘 중심으로 이런 가상 원점을 중심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뭐예요? 자, 뭐하고 위성과 경선이 만난 점에 이런 기준점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을 뭐예요? 설치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점의 종류가 3가지입니다. 기준점이 3글자니까 삼각점하고 보조점하고 도원점 있죠? 자, 그러면 표지의 설치와 관리에 그래서 소관청은 이제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뭐 타인의 뭐 건축물, 구조물 등에 이제 설치 있다 그러는데 뭐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관리는 연 1회 이상인데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기준점 성과의 관리에 관한 얘기인데 관리는 자, 거기 1번에 지적 삼각점의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왜? 삼각점이니까. 그래서 삼각점은 시도지사. 보조점하고 도원점 뭐예요? 소관청이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관청이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삼각점은 뭐예요? 누가 관리하니까 성과를? 시도지사 관리하니까 그 측량 성과를 시도지사한테 통보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지형지물 등의 변화에 의해서 삼각점이 다르게 될 때는 자, 지체 없이 성과를 수정해서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뭐 한다는 게 이거 통보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2번 성과에 대한 열람 및 등본 교부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자, 우리가 뭐가 있어 이거 이런 것을 필요한 사람이 뭐예요? 등본을 교부받거나 열람하고 싶은 사람은 자, 아까 지적 삼각점은 자, 이 얘기 지금 우리가 뭐 할 때는 성과에 대한 뭐예요? 성과를 자, 지적, 측량, 기준점에 무엇을 이 성과를 뭐예요? 성과를 자, 이 성과를 관리하는 거하고 등본 교부 열람하고 또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특히 뭐라고 지적 삼각점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이 기준점 있죠? 기준점. 이 기준점에 대한 성과는 뭐예요? 성과는 자,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성과. 시도지사가 뭐예요? 관리하는데 자, 만약에
이 지적 삼각점에 대한 이 삼각점 이 성과에 대한 뭐예요? 자, 이 교부열람이죠, 교부열람. 이 교부열람에 대해서는 자, 누구? 시도지사가 워낙 바쁘니까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지적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자, 교부해주고 열람시켜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 교부. 그래서 자, 거기 니은번에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또는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지 않은 자는 삼각점의 승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관청 나오죠. 이제 자, 시도지사가 성과를 관리하지만 등본 교부는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자, 또는 누구한테 하라는 게 소관청이 하고 이 삼각 보조점과 도건점은 누구한테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걸 이해해 주자니. 그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수행자 업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별 필요 없고. 자, 그 뒤에 보칙을 보자니. 자, 보칙은 뭐예요? 지적위원회 나오죠?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가 지방지적위원회 있는데 거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이제 산하에 드는데 거기 자, 다음 같은 사항을 심의해결해요. 그러면 다음 같은 사항을 심의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그래서 지적 측량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고 기술 개발 연구하고 기술 개발 연구하게 되면 측량 기술 개발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술자를 즉 측량 기술 개발 연구하니까 기술자를 양성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술자가 양성하다가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징계해야 되겠고, 미음에. 그 다음에 적부제 심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심의결을 뭐냐 하게 되면 지적에 관련 누구, 지적 관련 정책을 연구한다. 그 다음에 측량 개발한다. 기술자 키운다. 말 안 들으면 징계한다. 적부제 심사입니다. 그럼 만약에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계상이 아니고 하게 되면 거기에 자, 디귿을 적부 재심사를 재자를 빼고 심사하게 되면 틀린다. 이건 지방지정에서 하는 것이지 중앙지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걸 좀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걸 이해해 두시고.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작년에 한번 이제 작년 재작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한번 거기에 자, 별표 해놓고 조그맣게 별표 해놓고 자, 이해를 해 두자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정책 개발을 연구하고 정책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측량 기술 개발을 하고 자, 그다음에 측량을 기술 측량 개발을 했으니까 그 측량 기술자를 양성하고 사람 양성하다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징계하고 그다음에 적부제 심사 얘기입니다. 자, 꼭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 인원을 한번 줄쳐 놓으세요. 구성을. 자, 기억을 한번 줄쳐 보시면 자,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상 10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한번 봐주자니. 5인상 10인이다. 그래서 그 위원장은 자, 교통부 담당 국장이에요. 국장. 그다음에 과장이 부원장이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거기 자,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부터 국토교통부에 임명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자, 그 2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건 뭐 신경 쓰기 없고 자, 넘겨 보시면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아까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국토산하부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곳이고 어디는 지방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시도 산하에 있습니다. 시도에 두는 거예요. 시도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작년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또는 뭐 수행자가 관할 시도에서를 거쳐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 그랬죠? 적부심사는 당연히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 2번입니다. 참 이 문제는 뭐예요? 자, 그 맞으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우리 이제 또 내년에 올해 만약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적부심사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에 대해서 이 적부심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적부심사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적부심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자, 정리 좀 해보자. 자, 그래서 이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측량이 적당하냐, 측량이 뭐하지 않느냐, 적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이거 심사해달라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상님의 대대로 뭐예요? 대대로 자기 토지는 면적이 뭐예요? 500으로 알고 살았는데 공부를 보니까 400분이 안 돼요. 이거 뭐 잘못됐다니.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뭐 해달라는 게 이거 측량이 잘못된 거니까 측량이 적당한지 측량이 뭐예요? 적당하지 않은지 뭐예요? 자, 뭘 하는 거 이거 적부심사를 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적 측량에 대한 뭐예요? 적부심사에 대해서 한번
자, 그 내용을 한번 봐두자. 자, 그러면 자, 그 내용을 한번 전개해 보면 이렇다. 그 내용을 한번 전개를 해보자. 전개해 보면 일단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지적 뭐라고?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이 적다 하냐? 측량이 뭐라고? 부적다 하냐? 이거에 대한 적부심사에 대한 얘기다. 적부심사. 그럼 도대체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일단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할 수 있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할 수 있어요. 지적 측량 뭐예요? 측량 수행자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행자가.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소유자, 이해관계, 수행자가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뭐예요? 뭐 시도지사를 뭐예요? 도지사를 거쳐서 거쳐서 그러니까 시도지사를 거친다는 것은 자, 뭐예요? 심사에 대한 청구서를 누구한테 낸다는 게 시도지사한테 내면 시도지사가 자, 며칠 이내 그 30일 이내 회부를 한다. 회부. 자, 회부한다. 누구한테? 지방 지적위원회에 뭐예요? 회부를 한다. 그 지방지회 회부를 하게 되면 이 지방지회에서 심의결을 합니다. 뭐 한다? 심의 의결을 해. 의결. 심의 의결 하는데 며칠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 한다. 그럼 날짜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 심의 의결 날짜가 부족하다 하게 되면 1차 연장이 가능한데 그 1차 연장이 뭐예요? 1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1차 연장이 며칠이에요? 이게 30일. 30일에 1차 연장한다. 그럼 심의 의결 마쳤죠? 그럼 심의 의결 마쳤으면 다시 누구한테? 자, 시도지사한테 송부합니다. 시도지사한테 자, 송부해 준다니. 자, 송부. 즉시 송부해줘.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자, 시도지사가 자, 이 심사청구인 자, 여기 또 누가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인이 있다면 이해 관계인 데까지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7일 이내 통지해준다. 통지합니다. 자, 통지하면 자, 누가 이 지금 뭐 통지하면 자, 어떤 결과를 얘기해 주겠죠. 자,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 아니면 뭐예요? 잘됐다. 자, 이렇게 뭐예요? 통지한다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뭐예요? 잘됐다. 고칠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 억울하죠. 그럼 며칠 이내? 90일 이내. 적부 뭐라고? 적부 재심사한다. 적부 재심사. 이 적부 재심사하는데 누구를 거쳐서? 국토. 교통부 장관을 뭐예요? 장관을 이 사람을 거쳐서 자, 어디에? 중앙 지적위원회 뭐예요? 위원회에 적부 뭐 한다는 게 재심사 청구한다는 거.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을 거쳐서 얘기하니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시험 문제인지 올해 만약에 나온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날짜가 일단 중요해. 날짜가 중요하니까 뭐라고? 60일. 여기 30일 해부. 60일, 30일. 그다음에 뭐예요? 7일. 90일입니다. 90일. 적부 재심사. 그럼 일단 머릿속에 뭐냐면 36 아니면 이렇게 36 아니면 36이 아니면 37박수. 37박수 구한다. 자, 이렇게 이제 외웁니다. 왜냐면 30일 자, 여기 30일 회부 30일. 그다음에 60일. 안 되면 연장이 뭐예요? 30일. 그다음에 7일 통지 7일. 그다음에 뭐예요? 적부 90일입니다. 9. 자, 이렇게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면 자, 이 문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일단 자, 이 적부 심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을 거쳐서 어디? 중앙지적위원회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시도지사한테 신청한다든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항상 뭐라고? 거쳐서. 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36 아니면 37박수를 구한다. 자,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자, 이렇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꼭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정리해 두시고,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절대 이 날짜가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날짜를 여러분이 뭐예요? 날짜를 계속 문제도 나오겠지만 날짜를 계속 정리해 두시고 이제 봐두셔야 돼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 외우자고 36 아니면 37박수 간다. 이게 계속 시험 문제 나와도 여러분 자, 문제 나중에 풀어봐도 다 계속 그 날짜만 나와요. 날짜만 나오니까 자, 이게 60일이라면 틀리고 90일이고
이게 60인데 30이라면 틀리고 잘 보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누구를 거치냐 이거 이제 정리해 두시고 자 봐달라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기본세에 관한 기본 정리를 쭉 다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단 기본서는 최소한 뭐예요? 자 5번 정도는 동영상을 쭉 돌려보시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또 다시 보시고 해갖고 확실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이제 하시게 되면 문제도 뭐예요? 내가 외운 거에 대해서 있죠? 암기 방법이 외우라고 했죠? 외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나? 이 적응이 잘 돼서 내가 기억하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듣고 금방 배웠는데도 풀려면 안 풀린다. 왜? 외운 걸 이제 적응할 줄 알아야 돼. 적응을 해서 문제 정해서 풀 줄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걸 좀 잘 좀 봐두셔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봐주시고 자,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올해 꼭 뭐예요? 합격하셔야 되니까 자, 요 기본적인 요 내용들을 쭉 다시 정리해서 자, 꼭 뭐예요? 외우셔갖고 반드시 외우셔갖고 하여튼 60점으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기본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